안녕하세요.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,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 이별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또 제일 걱정되는 건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남자분을 만날 수 있을까?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당분간 몇 차례 나누어서 이별에 대해서, 그리고 이별이라는 건 한 사람을 헤어졌죠. 근데 새로운 또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이별 극복의 그 단계라고 그럴까? 회복의 단계라고 그럴까?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각 단계별로 잘 극복하신 분, 그렇지 못해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의 여러 사례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별하고 깔끔하게 이별했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얼마든지 좋은 분과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깔끔하게 이별하고 결혼하기. 첫 번째는 이별 극복의 단계입니다. 뭐 에릭 에리슨이라든가 그 밖에 뭐 너무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어떤 일로 상처받고 회복되는 거를 뭐 12단계, 9단계, 4단계 이렇게 많이 단계별로 설명들을 하는데요. 저는 우리가 심리학자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봐왔던 걸로 4가지로다가 나누어서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일단 첫 번째로는요.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라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떠나보낸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차임을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경우 좀 아쉽다 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현실을 잘 인정 안 하고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동원되는 게 척이야, 척. 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, 또는 안 헤어진 척, 요런 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는 어떠냐면 스스로 자꾸 부정을 해요. 아니야, 그 남자가 연락 올지도 몰라.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본다든가, 요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여성분 경우에도요, 이 1단계인 인정하지 못하는 거, 여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분이 있어요. 대학교 강사이신 분인데 남자분이 그것도 미국으로 떠나버렸거든요. 근데도 이 여성분이 자기가 카톡 보낸 걸 읽었나 어쨌나 또 주변을 통해서 해보고 또 방학 때 들어오려나 그러면 나를 찾을까, 이런 부질없는 생각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. 헤어진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잘 되는 경우도 이미 헤어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헤어진 거거든요.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집안의 반대 때문에 했대요. 그런데 남성분 집에서 반대했어도 이 남성분이 유학 갈 때 같이 갈 수 있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분은 결국은 집안의 반대를 극복 못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아까운 내 시간과 감정을 손해볼까봐 걱정하셔야 되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전긍긍, 회피죠. 현실을 회피. 깔끔하게 헤어지세요. 인정하세요. 그리고 감정을 정리해야 됩니다. 나 이분하고 헤어졌어. 요렇게 돼야 되고요. 또 첫 번째 단계가 회피하지 말고 이별을 인정해라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가려면 상처도 나면 이게 회복되는 기간이 있잖아요. 처음에는 상처가 쭉 벌어져 있다가 봉합되면서 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딱지가 않고 또 딱지가 저절로 풀어지고, 이런 것처럼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요, 아닌 척, 센 척,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. 우리가 이럴 때는요, 자책을 하시는 거는 나를 원망하는 거고요. 또 주변 환경을 또 탓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둘 다 원망을 하면서 아직 분노를 싸기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
아까 그 여성 같은 경우도 우리 집안이 조금만 받쳐줬더라도,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부모를 겉으로는 원망 못해. 근데 속으로는 부모가 사실은 원망스러운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회피가 되고,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아주 그냥 대학에 강의 쓱 나가고, 이런 거 안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친구분하고 결혼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안 데리고 나갔다면, 그건 아니에요. 이 남자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고, 그 남자의 요인 안에 다른 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지요. 그런데 이랬더라면, 저랬더라면, 특히나 나 자신이 조금만 더 나았었더라면, 자책을 하든 남자 쪽 부모님이 깐깐하다 원망을 하든,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든 친구를 원망하든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. 그리고 특히나 그 원망을 내가 속으로 싸기면서 아닌 척, 담담한 척, 특히 이럴 경우 요즘에는 일에 올인들을 많이 하거든요. 또 취미생활 많이 해요. 여기 오신 이 사연도 취미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, 그리고 일에 올인했는데 지금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다 부질없더라고요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결국은 뭐냐 하면 나는 이별을 했고 나 혼자 남은 거예요. 따라서 이럴 때는 화나잖아요. 내가 차버렸더라도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을 잘 몰라서 잘못 사귀었던 내 시간과 감정에 굉장한 손해를 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화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왜 눈이 삐었어. 그죠? 그 다음에 남자분이 영 아닌 사람이었더라도, 또는 잘난 남자였더라도 그 사람이 떠난 거에 대해서 화나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때는 표출을 해야 돼요. 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, 같은 상황이라도, 이별이란 상황을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그런데 그야말로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요.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, 벌꿀이 먹으면 꿀이 되는 거잖아요.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다 겪어요. 그리고 남녀관계에서는 이별 한두 번 하신 분들 아주 많아요.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꿀이나 우유가 되기도 하고, 아니면 이거를 회피하거나 또는 분노하죠. 그러면 막 폭발하세요. 친구 만나서 막 욕하세요. 한잔 하시면서 막 토해내세요. 내가 토해낸 만큼 회복력은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두 번째 단계가 넘어가면서는 뭐가 되냐면 슬퍼. 지금 보니까 내가 37이 됐어. 35이 됐어.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고 공허하고,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.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고. 근데 아니에요. 지브지블러란 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승낙 없이는 나를 만들 수 없다. 네, 여러분이 지금 넘어졌어요. 넘어진 게 오히려 면역력이 돼서 여러분을 더 강화해 줄 수 있고요. 그 남자,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. 마음껏 슬퍼하세요.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. 뭐에 뭉개고 주저앉아 있는 거는 여러분한테 결국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. 그야말로 이별한 후에 마음껏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많이 슬퍼하시고 토해내신 만큼 여러분의 마음밭은 내공이 더 깊어지고요. 그 다음 찬스가 올 때 얼마든지 좋은 만남이 가능합니다. 이별 후 좋은 만남, 네 번째는 뭐예요? 적극적으로 만나라예요. 만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.